끊이질 않는 안전사고. 자칫 방심하다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사고들. 시설물 파괴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한데요.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안전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안전교육 같은 걸 별로 안 배운 것 같아요. 민방위 대피훈련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잘. 안전사고,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안전사고 원인을 알아보고 위기의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동호입니다. 안전불감증이 사회적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이 종종 있었죠.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선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해야 미래교육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4부에 걸쳐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안전교육의 목적은 사고 예방이잖아요. 소소한 것들에 대한 안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 부족한 거죠.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요. 출발점이 학교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육은 어쩌면은 실천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바탕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 차장님, 네.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코로나19 그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성장이 있었나? 이 정도로 그 안전과 어떤 공공의료라는 것들이 탄탄했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네. 성숙된 시민의식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지 못해서 대형 참사가 있었잖아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90년대 뭐 그렇죠. 성수대교 붕괴, 뭐 상품백화점 붕괴, 무너져 내리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뭐 또 대구 지하철 참사, 맞아요. 게다가 뭐 경주 리조트 사건, 무엇보다도 특히 저는 이제 세월을 보면서 야, 이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런 안전교육만큼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한번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안전교육이라고 뭐 하는 이제 이런 바운드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아이 자체가 위험해요. 그냥 아이 자체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유리공이잖아요. 유리. 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안전교육 그러면 자연재난, 뭐 재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크게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거, 뭐 대구, 아까 말씀하신 뭐 대구 지하철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계단에서 부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교 엘리베이터에 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친구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장난친다고 뛰어가다가 뒤에서 후드, 모자 잡고 확 낚아챘는데 그대로 나가서 머리 해서 병원 가는 거,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안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학교 내 또 학교 밖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실, 복도, 체험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장 학사님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작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강릉 산불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경기도에서 3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학교는 산불이 버스에 옮겨 붙어서 다 전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버스가 정차 아예 그냥 시동이 꺼졌고요.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문을 열고 수동으로 문을 열고 모두 대피하고 그리고 나서 버스가 다 탔었거든요. 학교가 어쩌면은 뭐 산불 뭐 이런 것도 근데 아이들을 교육 활동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고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예를 들면 과학실에서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되는 사안도 있고 그리고 학교하고 관계가 없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 통계가 2018년도 통계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시간, 점심 시간, 휴식 시간, 학교 행사 등으로 돼 있고 장소별로는 운동장, 부속 시설, 뭐 교실, 통로,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통계는 실은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은 통계예요. 작년에 제가 학교 안전 정책 관련해서 설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인지하는 위험 요소, 그러니까 위험한 장소와 시간을 알아봤더니 시간은 점심 시간, 예, 그 쉬는 시간. 그리고 등하교 시간. 우리는 보통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교육활동 시간 기타예요. 그리고 장소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교내 차로 이렇게 등교하는데 그다음에 주차장.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미진 곳 그리고 계단. 계단하고 복도하고 운동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쩌면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그다음 놀이터, 화장실. 그 교실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순으로 또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공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고들이 벌어지죠. 뭐 크게는 교실 내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과 같이 학교 밖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실에서는 단순하게는 책상이나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단순하게 교실 문 밖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다른 친구들과 부딪혀서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특히 계단. 이게 또 꺾어지는 선. 예. 학생들이 계단을 한 칸 한 칸씩 가면 안전하고 참 좋겠지만은 또 그게 저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칸, 두 칸씩 또 조금 급하다 보면 뛰어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서 걸려 넘어지거나 해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미술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가위나 칼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자칫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요즘 현장 체험학습 참 많이 나가는데 현장 체험학습 나가서 학생들이 이동 간에 또 자칫 잘못해서 교통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좀 아이들이 활발해서 좋긴 한데 시설물 같은 곳에 올라가서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제 이런 그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선 근본적으로요.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어떤 이 아니라는 의식. 결국은 내가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해법은 나옵니다. 사실 아까 저 세월호 배를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약간 멍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세월호 사고 나고서 이렇게 방송 출연도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럼 그 진행하시는 분께서 항상 두 번 다시 이런 사고 안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예방법인데요. 우리 국민 각자가 정말로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위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보면은 위험이 결국은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설마는 안전 불감증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진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차 교수님 안전교육 중요성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사실 이 학생들 안전사고 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 자체의 문제도 있죠. 뭐 부주의하거나 애들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어가지고 장난도 심하고 에너제틱해서 뭔가 이제 사고를 자꾸 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뭔가 이거를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안전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에는 이제 이러한 인지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또 안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는, 또 남을 배려하면서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원인도 있지만 아이들은 어차피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들 탓만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어디에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도 원인이 상당히 있다. 우리 학교에서 생활할 때 아이들이 사고 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미리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주지시킨다든지 위험판을 설치해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또는 비상대피로를 평소에 좀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한 게 보이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근데,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학교도 그렇지만 사실 네. 집 가정에서도 이런 안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좀 직접적인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잔소리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듣다가 이제 아이가 아기 때는 하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봤는데 지금 이제 5학년쯤 되니까 알아서 학원에 가버리거든요. 네, 가버리는데 작년 겨울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진 뭐 이런 거 화재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제가 뭐 배를 올려놓고 애 때리고 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소방서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시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체험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시키는 편이에요. 화장실 같은 게 이제 외지에 있거나 이럴 때 절대 가지 않기, 뭐 어디 외출할 때,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는 아직 그 우리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이런 걸 아직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못 가져가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후드 아이들이 입는 옷 중에 후드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정 연령이 되면 이 옷을 너무 입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옷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위험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긴 머리 휘날리고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이 후드 모자를 딱 잡고 제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기가 목이 다쳐요. 앞에 있는 이 후드를 입고 있는 아이는. 그리고 숨바꼭질을 하거나 달리기 할 때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잡아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그 후드 옷에 대한 아마 기사가 한번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소한 부분들 호주머니에다 손 놓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정말 그대로 가다 그냥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서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 아니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안전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학교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아이들이 그냥 주입식으로 여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 이거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즘은 어떻게 하면 학생 주도형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위험 요소를 진단을 하고 찾아서 자기들이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 주도 안전교육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전연구단에서 사례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처럼 역량도 옮길 수 있고 실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선박이나 아니면은 건물 같은 거 그럴 때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논리나 뭐 다양한 논리로 인해서 좀 나중에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안전교육은 어쩌면은 실천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명 존중, 그다음 청렴. 청렴이 무슨 안전하고? 아니죠, 그죠? 청렴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7대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생명 존중 영역과 그리고 청렴 영역까지 함께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유치원까지 자료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 선생님, 2015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교과하고 단원이 신설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5 교육과정에 의해서 1, 2학년 학생들은 안전한 생활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그리고 신변안전, 재난안전 4개 영역을 가지고 총 54시간의 1, 2학년군 전체 수업 시간으로 54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고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를 통해서 총 51시간 51차 시의 안전교육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안전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실제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시죠. 교통안전부터 이게 뭐야? 자전거요? 재난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생활안전 등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은 이후 2018년 교육부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정규 교육과정에 안전단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 중, 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실제처럼 네. 체험을 하네요. 요즘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언제든지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언제든지 하고 그리고 예고 없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응급처치에 해당되는 심폐소생술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손꼽히며 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미죽초등학교. 안전교육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수업 준비물은 바로 인체 모형,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수업이며 미죽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안전 동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에 우리는 구살생 팀이에요. 귀여워. 방과 후 수업으로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는 미죽초등학교 안전동아리 학생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육을 받고 경연대회에 나가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평소에 실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그냥 간단하게 배웠던 심폐소생술 같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워볼까요? 첫 번째, 환자 의식을 확인하라.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의식이 없는 심정지 환자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거기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하고 계시고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아, 저렇게 매뉴얼로 저렇게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교육받지 않으면 그러네. 당황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교육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당황을 되는 거죠. 실제로 4학년 학생이 그 행인을 불가단 행인도 구하는 적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본격적인 심폐소생. 손꿈치가 가슴에 닿게 그리고 팔은 곧게 펴질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몇 번 누릅니까? 30. 예, 3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슴 압박 횟수는 30회. 이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인공호흡.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응급조치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양한 응급처치법을 배우며 나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된 미죽초 학생들. 혹여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제 위급할 때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뭔가 든든해요. 안전교육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